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 각막클리닉 김균형 원장입니다. 중앙헬스와 함께하는 눈 건강 클래스가 벌써 4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라이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와 이벤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전공의 과정과 임상 강사, 그다음에 이제 석박사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가천대 길병원에서 안과 교수로 재임을 하다가 2015년도에 현재 센트럴 서울 안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회 활동을 했고 거쳐간 이제 보직과 활동들이 많이 있었고 현재는 한국 백내장 굴절 수술 학회의 상임이사와 한국 건성환학회의 상임이사를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병원에 있었던 2009년 10년도부터 지금 거의 15년째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안과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료나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거나 이제 의료 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게 법원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채널이 이제 한국 소비자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분쟁 조절 절차가 이제 정부 정책 기관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맡은 분야인 이제 백내장이나 시력 교정, 각막 질환 쪽에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양쪽의 의견과 기록들을 다 검토해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 구독하시고 라이브 영상 댓글란에 참여 완료와 함께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20분을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게 질문이나 코멘트 남겨주시면 다 이제 응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4회차인데요. 다음번에 5회차는 2월 18일에 망막클리닉 백내장 재수술에 대해서 황종 원장님이 하시고 3월 중으로 다시 한번 제가 또 라이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노안과 백내장 또 그 수술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를 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력 교정 수술 나에게 딱 맞는 방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은데 간단히 목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눈의 구조와 근시 등의 이제 굴절 이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라섹, 세 번째는 라식, 세 번째는 또 스마일 라식, 또 저희 병원이 클리어 스마일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 다섯 번째는 안내 렌즈 삽입 수술, 또 여섯 번째는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 40세 이후의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도 또 딴 데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일곱 번째는 50세 이후의 시력 교정 수술 또 많이들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백내장과 노안 교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백내장이 과거에는 이제 안 보이는 질환을 치료하는 거에서 지금은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한 시력을 주는 아주 고도의 시력 교정 수술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또 딴 데서 못 들으시는 시력이 다시 나빠진 분들, 한번 수술했는데 시간 지나서 또 나빠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조언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딴 데서도 듣지 못하는 김균형 원장이 수술 받은 이야기도 영상과 함께 준비를 했으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그동안 쭉 이렇게 학술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계속 강의나 발표 이제 부탁 같은 걸 많이 받고 그래서 국내외에서 1년에 한 10차례에서 20차례 정도 계속 강의나 발표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이런 식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많은 또 제 전공 분야인 주로 발표 내용이 크게는 세 가지예요. 시력 교정 수술, 또 백내장의 어떤 최신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나 각막 질환, 알러지 같은 제 분야에 해당되는 또 주요 질환들에 대한 어떤 강의 같은 기회들이 계속 있어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불과 지난주 일요일 며칠 됐죠. 한 4, 5일 전인가요? 그때도
한국 백내장 굴절 수술학회 동계 심포지움이 있어서 이때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리스트 강의 내용들이고 빨간 네모한 게 이제 제가 발표를 맡았던 내용인데 그때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백내장의 최신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고 시력 교정 이야기가 이제 조금 추가가 된 그런 세미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노안 교정 백내장 인공수정체의 종류와 또 환자 선택이라는 아주 관심 가는 주제로 저한테 이제 발표가 맡겨져서 제가 또 발표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모레죠. 모레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개최되는 한국 검안학회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발표를 맡게 돼서 밑에 보시면 굴절 수술의 올바른 선택, 라식, 라섹, 안내렌즈 삽입술 이래서 이런 주제로 제가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진료와 수술도 굉장히 많아서 되게 바쁜 시즌인데 틈틈이 이제 강의 준비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느라 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이분들이 다 그 사건들을 접수해서 각 전문가들한테 이제 그 배분하고 의견들 모아가지고 이제 분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안과 전반에 대한 좀 교육을 연수 교육 같은 거죠.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주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뭐 병원의 진료 진료실 또 검사 장비들과 원리들 또 수술실에서 수술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눈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면 훨씬 오늘의 내용을 들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눈은 카메라랑 거의 같아서 빛이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빛을 통과시키고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광학기기들이 있죠. 그게 눈에는 각막과 수정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안에서 이제 빛이 돋보기처럼 이렇게 모여서 들어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뒤에 망막과 시신경에 이제 초점이 맺어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는 그런 원리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굴절 이상은 저희가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걸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왼쪽 그림의 위를 보시면 지금 마우스 제가 움직이는 게 여기 화면에는 안 나타나네요. 맞죠? 괜찮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눈으로 빛이 들어갔을 때 황반에 정확하게 초점이 맺는 상황을 정시라고 합니다. 가장 잘 보는 시력이죠. 그 다음에 초점이 좀 앞에 맺는 걸 근시라고 하고 초점이 뒤에 맺는 걸 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원리는 자세히 보면 안구의 벽의 위치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이 가운데 두 번째 근시 같은 경우는 앞뒤로 좀 길어져 있고 세 번째는 좀 짧아져 있죠. 여러 가지 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앞에서 초점이 맺는 게 너무 앞에 맺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망막이 뒤로 가서 안구가 커져서 생기는 이런 변화들도 많아서 이 시력 이상은 결국에 그 두 가지 위치의 어떤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안경이나 뭐 시력 교정 수술, 컨택트 렌즈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제 난시입니다. 난시라는 건 뭐냐? 그 각막과 수정체 같은 앞에 광학질체가 초점을 전무로 맺지 못하고 이 굴절력이 수직 수평이 그러니까 상하 좌우가 굴절력이 달라서 한쪽 방향으로는 초점이 좀 뒤에 맺고 또 한쪽 방향으로는 좀 앞에 맺는 상황. 그렇게 해서 초점이 길게 맺기도 하고 또 실제로 초점이 타원형으로 맺기도 합니다. 한 지점에서는. 그렇게 맺는 상황을 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시 있을 때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면 난시라는 건 축이 있어요. 방향이. 상하 난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좌우 난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각도로 표시를 하는데 뭐 180도, 9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축에 따라서 글씨가 이제 좌우로 퍼져 보이거나 상하로 퍼져 보이거나 이 오른쪽 그림처럼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이제 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이제 근시 중에도 좀 심한 타입인 고도근시인데 고도근시는 이 근시의 정도가 과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렌즈를 대서 초점을 조금씩 뒤로 밀어줄 수 있는데 그때 근시 때는 오목 렌즈를 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는 게 절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수가 이제 어느 정도 높아져서
-6 이상 정도로 많이 두꺼운 안경을 껴야 초점이 정확히 맞는 정도를 고도 근시라고 하고 -9부터는 초고도 근시, 퇴행성 근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뒤에 앞에서 이제 초점을 맞는 쪽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안구벽이 이 그림들처럼 점점 뒤로 물러가요. 가운데 좀 뒤에 있고 오른쪽이 맨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벽이 너무 뒤로 가서 초점이 못 맞는 상황을 고도 근시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보통 한 8, 9 정도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근시가 아니라 이제 뭐 퇴행성 근시, 병적 근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안구를 우리가 뭐 초음파나 CT, MRI 같은 걸로 이미지 촬영을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처럼 앞에 볼록한 게 이제 눈동자 각막이고 뒤에 안구벽이 원래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뭐 8, 9, 10이 넘어가는 초고도 근시인 분들은 이렇게 안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변형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근시라는 건 우리가 시력이 나쁜 것도 억울한데 실제로 눈의 건강에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많은 질환들을 봤을 때 근시 정도가 정상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 -5, -8 이렇게 근시가 좀 심해질수록 백내장이 생기는 유병률이 2배, 3배, 5.5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내장이라는 또 무서운 병이 있죠. 이거의 발생률도 3배, 4배, 6배 이렇게 많이 생기고요. 망막박리라고 하는 이제 우리 응급질환 있죠. 실명도 할 수 있는 그 질환도 3배, 9배, 21배. 우리가 이제 근시성 황반 변성을 포함한 황반의 어떤 문제들도 훨씬 많이 생겨서 연구상으로는 2배, 40배, 100배 이상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 -8 이런 이제 고도 근시, 초고도 근시인 분들은 눈이 불편하지 않아도 눈의 건강을 체크를 해야 되는 고위험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반드시 뭐 3,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눈 검진을 통해서 어떤 질환이나 이상이 생기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시의 원인은 뭐 유전에 의해서도 생기고 부모님이 둘 다 나쁜 경우나 부모님도 안경이 매우 두꺼운 경우에는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후천적으로는 우리가 뭐 게임을 너무 많이 하거나 책을 너무 많이 보거나 같은 근거리 작업을 과도하게 했을 때 그게 눈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액션을 조절이라고 하는데 조절 액션이 너무 과하게 나타났을 때도 생기게 되고 실내 활동을 많이 하면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또 실내 활동이라는 게 대부분 근거리 활동이잖아요. 제일 먼 게 TV고 대부분 책이나 핸드폰 근거리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력이 많이 나빠지는데 우리가 일례로 코로나 때 바깥에 못 나가고 학교도 못 가면서 아이들이 시력 문제가 더 급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운동과 야외 활동을 좀 규칙적으로 배분해서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요. 이 근시 원인은 한 가지 원인보다는 전반적인 삶의 패턴과 또 가족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눈을 심하게 비비는 습관, 특히 뭐 그 알러지가 있거나 비염이 있을 때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근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지나면서 더욱더 증가하는 게 우리 부모님 세대와 저희 세대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의 세대가 점점점 환경이 더 디지털 세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시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잘 보이는 안경 써주는 게 다고 특별히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또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기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경 보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X축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아이의 성장 나이고 세로축이 이제 근시의 도수, 진행 도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갛게 나빠지는 급격하게 나빠지는 게 근시 진행이 빠른 건데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되면 빨간색 그래프가 아닌 초록색 그래프처럼 근시의 진행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방법이 이제 드림 렌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새 아트로핀 저만 치료라고 그래서 안약을 꾸준히 넣어주는 것도 예방 효과가 좀 있고 또 최근에는 소프트 타입으로 돼서 소프트 렌즈인데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것들이 좀 FDA 승인을 받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아이들이 눈이 나쁘다 그래서 그냥 무방비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근시가 나빠지는 걸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림 렌즈는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밤 사이에 이제 딱딱한 하드 타입의 렌즈를 끼워두면 밤사이 끼워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뺐을 때 아래 그림처럼 각막이 이렇게 가운데가 평평하게 눌려 있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라식 수술 받은 사람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력을 잘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오래 했더니 실제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안경 착용했을 때보다 한 반 정도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수많은 연구에 의해서 입증이 돼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시술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인 이제 시력 교정 수술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은 그 각막이나 렌즈 등을 통해서 굴절력의 변화를 주어서 시력을 개선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각막이 이렇게 볼록했던 거를 가운데를 좀 평평하게 해주면 초점이 좀 뒤로 맞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시를 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 이제 라섹 수술입니다. 라섹 수술은 외국에서는 PRK라고 부르는 수술인데 우리 1990년 전후 그때부터 이제 도입이 돼서 시작되기 시작했고 옛날에 엑시머 수술이라고 불렀던 수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수술입니다. 방법은 상피를 제거하고 각막의 그 기지를 레이저로 깎는 수술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각막을 확대해서 봤을 때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뭐 세포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제일 표면에 있는 상피는 시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 안쪽 층에 있는 이 하늘색 두꺼운 기질층이 시력에 영향을 주는 안구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레이저를 깎기 위해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엑시머 수술 때는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의 2번처럼 이제 칼로 각막 상피를 긁어내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쐈지만 중간에 이제 알코올을 사용하고 뭐 브러쉬를 사용하고 또 기구를 사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발전하다가 최근에는 올 레이저라고 그래서 상피부터 기질까지 그냥 한 번에 레이저로 깎는 수술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결과도 매우 우수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좀 찍어봤습니다. 뭐 아주 고화질로 저희가 찍은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 강의를 준비하려고 그냥 간단히 찍은 건데 실제 수술하는 영상을 앞에서 보시는 겁니다. 기구로 눈을 벌려주고 앞에 이제 뭐 깨끗하게 눈물이나 이런 물 같은 걸 정리한 다음에 바로 준비된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편집을 거의 하지 않은 실제 영상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눈동자에 뭐가 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레이저가 조사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새는 상피를 따로 뭐 브러쉬나 알코올로 깎지 않고 레이저로 한 번에 깎게 되는데 수술 영상 보시면 무서우시죠. 좀 아프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눈에 수술할 때는 안약 저만 마치 안약이 있는데 안약 한 방울만 넣으면 느낌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수술을 겪는 환자분은 전혀 아파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전체적인 수술 시간이 한쪽 눈 수술하는데 한 2분 이내, 양쪽을 하더라도 뭐 5분, 6분 이내로 수술이 마치기 때문에 요새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좋고 이게 이제 수술하는 동안 눈이 뭐 조금씩 움찔하거나 감게 되거나 그러면서 안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트래킹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눈의 움직임도 다 쫓아가고 특히 4차원이라고 그래서 가로인 X축, 세로인 Y축,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움찔할 때 약간 회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현상과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움직일 수 있는데 Z축까지 이 4차원으로 트래킹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좋아집니다. 저희 병원은 아마리스 슈빈트사의 아마리스라는 장비를 쓰고 이 라식 라섹 수술은 아마리스 전후로 수술이 나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정밀한 수술로 이 수술에 큰 혁신을 이뤘던 회사 브랜드입니다. 저희는 이걸 하고 있고 아주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라섹은 그동안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냐면 레이저가 점점점 정밀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 브로드빔 방식이라고 그래서 빛이 좀 넓은 빛이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나가는 빛을 썼는데 지금은 아까 보신 것처럼 아주 미세한 불빛들이 막 이렇게 스캐닝 하듯이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훨씬 작은 그 스팟으로 정밀하게 레이저를 이제 조사해서 깎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력 결과가 더 개선되고 빛 번짐이 과거에 비해서 더 줄었고요. 그 다음에 올 레이저 수술이 도입되면서 상피부터 기질까지 레이저로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을 최소화했고 보통 기질을 이만큼을 깎기 위해서 상피를
더 넓게 깎아야 되니까 수술을 더 크게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올 레이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상피와 기지를 원하는 만큼만 딱 그 면적만 수술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술의 그 상처의 크기가 더 작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수술 이후에 통증도 과거보다 줄었고 회복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 3데이 라섹, 뭐 2데이 라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점점점 상처가 작아지면서 이제 회복도 빨라지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는 방식도 2데이 라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수술이 쉽고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 수술은 애초에 각막이 얇아도 할 수 있고 각막에 다른 이상이 있어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이저 수술 중에는 가장 넓은 환자 대상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점은 한 수술하고 나서 겉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2-3일 정도 아파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력 회복 속도가 가장 느린 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음날 시력 재보면 한 0.5 정도 나오고 일주일 지나면 0.8, 2-3주 지나야 1.0 이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회복할 때까지 선명한 시력을 얻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직까지 라섹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보단 많이 좋아졌지만. 두 번째는 이제 라식 수술인데요. 라식 수술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돼서 그 라섹에서 느끼는 그 통증과 시력 회복을 좀 개선시키려고 만든 수술이 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막을 표면을 깎지 않고 각막의 표면을 약간 층을 분리를 합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어떤 기구가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밀면서 각막을 이렇게 깎는다는 원리인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 케라톰이라는 이제 칼로 만들어졌었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레이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막을 얇게 뜨면 가운데 있는 그림의 위처럼 각막을 층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층을 오른쪽 그림처럼 위로 열어 제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보면 다시 엑시머 레이저로 각막 실지를 깎아줘서 시력 교정을 하고, 그 다음 5번 그림처럼 각막의 그 절편을 다시 덮어줌으로써 상처를 덮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처가 속에 있고 겉에 없기 때문에 시력 회복이 빠르고 다음 날부터 통증이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력 회복의 관점에서는 거의 뭐 좀 신비스러운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중간에 발전한 부분은 그 왼쪽 그림과 같은 과거에 이제 칼로 이렇게 밀었던 것을 최근에는 펨토 레이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칼로 밀면 옆에서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절편의 끄트머리, 가장자리 엣지가 이 가운데 그림의 위에 있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슬라이드하게 예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레이저로 조각내듯이 절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래 그림들처럼 엣지를 이렇게 직각으로도 만들고 오히려 이제 둔각으로도 만들고 이래서 날카로운 엣지를 만들 수가 있어서 절편을 이렇게 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또 한 번 큰 혁신이 있었는데, 이게 그 모서리 엣지가 이렇게 평평하면 플랩을 열고 나서 닫을 때 딱 제 위치에 정착되지 않고 약간 옆으로 밀려나거나 비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외상에도 좀 약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레이저로 하게 되면 가장자리를 이렇게 샤프하게 엣지를 만들기 때문에 플랩을 열고 레이저를 치고 나서 덮어줄 때 다시 정확하게 끼워집니다. 우리 나무 블록을 이렇게 끼우듯이 이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훨씬 그 상처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충격이나 눈 비빔이나 어떤 충격에도 훨씬 강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식도 이제 모든 게 레이저로 바뀌면서 훨씬 더 안정화되고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하려고 또 다 최근에 이번 주에 다 수술하신 분들이거든요. 한 분들의 영상을 한번 간단히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레이저, 플랩을 만들기 위한 펨토 레이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레이저 기구가 안구에 이제 밀착한 상태로 레이저 조사를 합니다. 지금 이제 밀착을 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절편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레이저가 조사돼서 각막의 절편을 이제 절개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기구로 그걸 들어 올리면 뚜껑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이저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만든 첫 번째 레이저가 지나간 절편대로 절편을 제가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안쪽 베드에다가 이제 두 번째 레이저인 엑시머 레이저로 가운데를 또 정확히 교정해서 이제 깎아주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눈이 살짝 움직이는 거에 따라 다 쫓아가는 이 트래킹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절편을 덮어주고 보호용 렌즈를 대주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식 수술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수술하고 나서의 통증이 없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시력 회복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보통 다음 날 시력이 1.0 보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못 보더라도 0.8 이상을 다 봅니다. 그리고 한 2, 3일만 지나도 1.0 이상을 보면서 바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뭐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뭐 다시 회사에 출근할 수도 있고 그런 일상생활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요. 단점은 플랩이 있기 때문에 절편이 있기 때문에 충격에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 정도는 비비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인 뭐 그냥 운동들 큰 상관 뭐 헬스나 러닝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무슨 뭐 복싱이라든지 주짓수라든지 이런 격투기로 이렇게 치고받고 눈에 충격을 자주 주는 어떤 운동들을 많이 하거나 또 우리가 젊었을 때 젊은 남성분 이제 군대를 가면 훈련도 받고 축구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또 어떻게 눈이 뭐 다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 입대 전에는 과거에는 라식을 좀 안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막을 절편을 만들고 기지를 또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기 때문에 2번을 교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건조증 발생이 조금 더 라섹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고 또 각막을 2번 깎기 때문에 각막이 애초에 너무 얇거나 그러면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꼼꼼한 검사를 통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나에게 알맞는 방법을 잘 추천을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마일 라식. 최근에 많이들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수술이고 최근에 스마일 라식의 공식적인 학술명은 각막 굴절 렌티큘 추출 뭐 이래서 케라토 리프렉티브 렌티큘 익스트랙션 그래서 약자로 클렉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대중적으로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학계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도입은 2010년대 초중반에 이제 도입이 돼서 점차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아까 그 플랩을 만드는 절편을 만드는 레이저가 있잖아요. 그걸로 아예 수술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절편을 만들려고 레이저가 이렇게 그 각막을 절개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걸로 아예 각막 조각을 내는 거예요. 가운데 그림처럼 이런 모양으로 레이저가 지나가게 되면 이 조직을 빼내기만 하면 각막 모양을 그만큼 깎은 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레이저로 각막을 분리하고 요 절편 조직을 빼내기 위한 작은 절개창만 필요합니다. 오른쪽처럼. 그렇게 해서 각막이 깊이 깎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라식과 동일한 수술에 해당돼서 각막이 얇으면 할 수 없는 거는 공통적인 특성이지만 장점은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라식은 절편을 열고 안을 깎죠. 근데 스마일의 경우는 절편을 열지 않고 안을 깎기 때문에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라식 같은 경우는 겉에서 봤을 때 투명한 상처긴 해도 이렇게 동심원상의 절편이 이제 만들어지는 각막 손상이 한번 있지만 스마일 같은 경우는 겉에 부분은 절편을 빼내기 위한 그 렌티큘을 빼내기 위한 작은 상처만 만들기 때문에 겉에 상처가 적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각막을 이제 플랩을 열고 닫게 하게 되면 각막 신경 손상이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건조증이 좀 더 생길 수 있지만 스마일의 경우는 겉에 절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각막 신경 손상을 더 줄일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을 좀 더 적게 유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라식의 장점을 계승해서 통증이 수술 다음 날부터 없고 빠른 시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이 스마일의 장점이고 반면에 라식의 단점을 개선을 한 게 이 겉에 절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충격에 강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절편으로 인한 그 신경 손상을 줄였기 때문에 건조증 발생을 더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역시나 각막이 얇으면 못하는 수술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일 수술이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스마일이라고 불리는 버전이 있는데 이게 오래된 장비죠. 10년 이상 된 장비고 그 뒤로 이제 몇 가지 스마일이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다른 회사들의 다른 레이저들이 막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스마일에서는 스마일 프로라는 게 또 나오고 저희가 사용하는 그 스위스의 지머사의 클리어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뭐 실크 이렇게 좀 다른 이름들을 가진
다양한 수술들이 이제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원리는 다 스마일과 비슷하고 서로 장비의 어떤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작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스마일과 스마일 프로 대비 클리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레이저를 하는 동안에 석션 로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보신 것처럼 눈에다가 기구를 끼우고 레이저가 쭉 조사되는 일정 시간 동안 이 기구가 눈 표면에서 이렇게 풀려서 분리되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레이저가 조사되다 말고 수술이 중단되기 때문에 수술을 이어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엔 나중에 뭐 몇 달 있다가 라섹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수술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래 스마일 같은 경우는 스마일이나 스마일 프로는 둘 다 그 체결되는 압력이 되게 낮아서 석션이 풀리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비율상 이따 뒤에도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클리어는 좀 높은 압력의 그 석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석션 로스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구가 끼워지고 그다음 레이저 수술을 하는데 실제로 중심이 조금 조정해야 되거나 또 우리가 서 있을 때 기준으로 난시축이 있는데 사람들이 눕게 되면 각자 나름의 각도로 눈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누구는 외회선, 누구는 내외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정하는 기능이 스마일에는 과거에 없었는데 클리어에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지고 정확한 난시 교정이 가능하다. 레이저 자체가 우리가 레이저가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밀고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따발총처럼 쏘면서 그 레이저 스팟에 의해서 조직을 분리하면서 지나가는 건데 그 클리어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모든 레이저 중에 가장 작은 레이저 스팟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단면이 더 고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땅땅땅땅 때려서 펴는 거랑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폈을 때 어느 게 더 면이 매끄러울까 비교해 보면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스팟을 쓰고 가장 작은 에너지를 쓰고 또 그러면서도 매끈한 절단면을 깎기 위해서 가장 높은 주파수 다다다다닥 높은 주파수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클리어 레이저의 특성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정확한 절개면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스마일에 비해서 클리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촘촘한 레이저 스팟들이 어떤 오버랩 없이 이렇게 지나감으로 인해서 또 매끄러운 절단면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렌티큘을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수술이 끝나잖아요. 그 렌티큘의 표면을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스마일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의 앞과 뒤처럼 표면이 많이 거친 데 반해서 클리어 같은 경우는 앞면과 뒷면이 더 이렇게 매끄럽고 부드러워서 스마일보다 더욱더 부드러운 절단면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클리어 스마일 하신 분들의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근시, 난시 남아있는 양을 잔여 굴절 이상을 측정해 봤을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오면 거의 완벽한 도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뭐 95%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정교한 수술 결과를 볼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교정하고자 하는 도수가 X축 그다음 실제 결과로 확인되는 도수가 세로축 해서 봤을 때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아주 정밀하게 의도한 대로 교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일의 장점은 난시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클리어의 경우는 그런데 스마일의 경우는 난시 교정이 왜냐하면 이렇게 누웠을 때 회전되는 것들을 보정하는 기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일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보면 난시가 1.25 디옵터 이상으로 좀 심한 경우에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의사들의 전문가들의 표현들이 많았고 그래서 뭐 난시는 저교정된다 뭐 재수술을 했다 이런 연구들이 기존에 이제 많았었고 저희 병원에서 클리어로 한 환자분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050의 난시면 난시 050이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온 분들이 100%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 해당되는 경우도 84%에 해당될 정도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목표에 정확하게 난시가 교정된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래프랑 비슷하게 보시면 저희가 의도했던 난시, 실제 교정된 난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난시 축도 굉장히 안정적인 오른쪽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만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눈이 우리 이 광학질체는 구면보다 비구면이
주변으로 들어가는 빛도 정확하게 초점이 맺기 때문에 훨씬 좋은 그 시력의 질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비구면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모든 뭐 카메라, 렌즈, 망원경 모든 거에 가장 중요한 원리에 해당되는데 우리 눈도 원래는 비구면입니다. 그래서 비구면 값인 Q 밸류를 유일하게 이 수술 장비들 중에 수술할 때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력해서 수술하게 되면 수술 후에도 비구면 패턴을 최대한 오래도록 유지를 해주게 돼서 비구면 특성을 계속 지키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수술 결과들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일을 갖고 연구를 한 건데 이 Q 밸류가 플러스 0.8 플러스 1로 증가했다. 이건 이제 그 구면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실크의 경우도 0.56 정도 증가해서 약간 구면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 클리어를 가지고 한 연구에서는 플러스 0.14로 Q 밸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아서 비구면의 특성을 계속 유지하는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스마일 수술의 가장 큰 위험인 석션 로스가 가장 큰 위험 요소라 스마일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이제 석션 로스에 대한 경험도 있고 대개 이 정도의 비율, 낮게는 한 0.34%에서 한 2% 정도의 석션 로스가 생기는 것들을 다 경험을 하지만 실제로 클리어는 저희 병원도 그렇고 클리어를 하시는 다른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도 그렇고 실제로 석션 로스를 아무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석션 로스가 매우 안정적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클리어 수술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 최근에 오늘 강의를 위해서 찍은 건데 미국에서 안과 이제 전문의이신 선생님이 한국에 계신 동안 좀 저희 병원 수술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셔서 저희 병원 수술을 같이 참관하는 영상입니다. 뒤에 좀 서서 보고 계셨었고 저희 병원은 이제 그 정확하게 환자의 시축에 맞춰서 수술하기 위해 가장자리의 4포인트에 이제 마킹을 하고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석션을 하고 그 PI라고 하는 부품과 이제 레이저 핸드피스를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저희가 아까 표시한 정확한 시축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레이저 알고리즘이 추천한 기본적인 시축과 함께 저희가 직접 표시한 시축을 다 대조를 해서 가장 정밀하게 오차 없이 난시의 회전축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를 하고 지금 레이저가 지나가고 이미 이제 렌티큘이 분리가 된 겁니다. 이거를 물리적으로 제가 이제 분리를 해서 이 렌티큘을 빼내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렌티큘 앞뒤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렇게 렌티큘을 빼내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좀 표면이 공기나 이런 걸로 인해 거칠어 보이는 것들이 다음날 다 없어져서 매우 깨끗한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안내 렌즈 삽입 수술인데요. 2002년도부터 이때 시작이 됐고 시력 교정 우리 눈에 보면 빛을 조절하기 위한 홍채가 있습니다. 홍채를 기준으로 전방 렌즈와 후방 렌즈로 나뉘게 됩니다. 전방 렌즈는 아티플렉스라는 렌즈가 있고 후방 렌즈는 ICL 또 에코 뭐 글레이즈 같은 렌즈들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좀 브랜드가 유명한 제품을 이제 ICL로 볼 수가 있고요. 렌즈 삽입 수술의 장점은 빠른 회복입니다. 이거는 뭐 상처를 거의 만들지 않고 렌즈의 광학적인 도수로 시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날 대부분 1.0의 시력을 보게 되고요. 통증도 다음날부터 없습니다. 그리고 시력의 질이 우리가 안경 썼을 때나 컨택트 렌즈 꼈을 때처럼 보기 때문에 시력의 질이 매우 좋고 안구건조증을 유발하지 않는 유일한 수술인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고도근시에서 우리가 이제 도수가 높을수록 마이너스 2인 사람보다 마이너스 8인 사람이 수술할 때 라식 스마일은 각막을 깎는 양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손상을 더 주게 되는데 렌즈 삽입 수술은 그렇지 않은 특성이 있어서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8이나 합병증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고도근시일수록 상대적인 강점을 갖게 되는 게 렌즈 삽입 수술의 큰 장점이고요. 렌즈를 넣는 것도 간단하지만 빼거나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서 만에 하나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수술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이물질이 눈 안에 있기 때문에 정기 검사를 좀 권장하는 편이고요. 과거엔 6개월에 한 번씩 보자고 그랬지만 지금은 렌즈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걸 권장하고 렌즈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가장 비싼 수술이라는 게 단점에 해당되고 이제 드문 합병증들이 있는데 백내장이나 각막 내피세포 손상 이런 것들이 합쳐서 한 1% 미만 정도로 최근에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렌즈 삽입도 이제 20년이 넘어서
그동안 발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렌즈가 눈 안에 들어가서 눈 안에서 이제 물이 순환하는 걸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거에는 그거의 흐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홍채 가장자리에 이렇게 레이저로 구멍을 내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라는 걸 예전엔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후방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 가운데 이 가운데 그림처럼 렌즈 가운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렌즈 자체가 물을 잘 통과시키고 순환하게 만들면서 더 이상은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홍채 절개술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없어졌다 하는 것들이 이제 큰 장점이고, 우리가 이제 전방 렌즈랑 후방 렌즈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전방 렌즈인데 요거는 앞에 홍채 앞에 이제 위치하게 돼서 이건 아직도 그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전방 렌즈의 가장 큰 부작용은 각막과 가깝기 때문에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에 해당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홍채 뒤에 들어가죠. 이것이 이제 ICL 후방 렌즈라고 하는데, 후방 렌즈는 수정체랑 가깝기 때문에 수정체에 영향을 줘서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유명한 합병증이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리는 아쿠아 버전 2보 버전으로 발전을 하면서 후방 렌즈의 부작용이 현저하게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안정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좀 질문들을 좀 소화하고 또 뒤 내용을 이어서 할까 합니다. 이게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제한된 시간 내에 또 끝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너무 질문을 많이 소화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몇 개만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한테 진료 보신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감사한 메시지도 있고요. 노안 이야기가 있는데 노안 교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뒤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잘 들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감사하다는, 저한테 수술 받으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동공이 엄청 작은 것 같은데 수술할 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대부분 동공이 크신 분들이 불편함이 더 많고, 동공이 작을수록 빗번짐이나 시력의 질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서 동공이 작은 거는 단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진료 검사해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한테 수술 받으신 고객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네요. 그래요. 시력보호 안경을 착용하는 게 근시 예방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나요? 안약 한 방울에 마취가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크로롱님이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아이들을 위한 그 안경이 또 출시가 돼서 도움이 된다는 일부 보고가 있는데, 아직은 드림렌즈나 그 안약, 우리 아트로핀 안약에 비해서는 그거는 정말 20-30년 이상의 연구 결과가 누적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그 과학적 근거나 연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보완되면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조증이 심한데 적합한 시력 교정 수술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뭐 오늘도 지금 오전에 진료하고 상담하다 왔는데,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또 렌즈 삽입 수술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각막 손상을 안 주기 때문에 건조증 유발이 가장 안 되는 수술이어서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이 20살 됐는데 라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20살이라서 군대도 가야 하는데, 보통 그 군대라는 게 또 남자 우리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경우는 수술 전에 하고 가서 군대 생활을 좀 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경 쓰고 군대 시절을 마치고 나면 다녀와서 하는 것도 괜찮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따가 저희 내용 중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최근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력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나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시력 교정 결과나 아니면 1년 전에 맞춘 안경입니다, 2년 전에 맞춘 안경입니다, 이걸 가져오시면 그때의 시력과 현재의 시력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력이 뭐 6개월, 1년 이상 멈춰 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의학적인 나이는 18세 이상부터 수술이 가능합니다. 클리어가 스마일인가요? 처음 들어보네요. 네, 클리어는 스마일 라식의 새로 나온 버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네요. 네, 멀리 보다가 가까이 볼 때 흐릿했다가 시간이 지나야 맞는다. 예.
안타깝지만 노안 증상에 가까운 거는 맞고요. 30대 중후반이실 수가 있고 원래도 약간 시력이 너무 좋고 원시가 있는 분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노안 증상에 가까운데 그거는 뭐 누구나 그런 증상 조금씩 느끼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다 하면 강의를 다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40대 이후의 시력 교정에 대해서 안내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0대부터는 시력 교정, 우리가 근시, 난시 뭐 이런 거 교정한다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새로운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노안이 진행된다는 건데요. 노안은 우리가 가까이 볼 때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근육에 긴장이 되는 걸 말하지만 나이 들면 근육의 힘도 약해지고 수정체도 굳어지면서 그런 능력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안이 생기는 나이 보통 뭐 30대 후반부터도 느끼기 시작하고 40대 초중반이면 본격적으로 불편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가까이가 잘 안 보이게 되고 초점 맞는 게 점점 더 불편해지게 됩니다. 자, 40대 이후의 환자분들이 오셔서 라식 수술 제 나이에 할 수 없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정답은 아니옵니다. 우리가 시력은 나이에 불문하고 다 교정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나이 60대인 분들이 근시, 난시, 심지어 뭐 백내장 수술했는데 근시가 좀 남아서 시력이 0.5로 나옵니다. 이거를 개선 가능한가요? 라식을 해서 1.0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60대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이게 40대 이후에 라식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고 다만 두 눈이 시력이 다 좋아서 막 1.0, 1.2 이렇게 멀리를 잘 보이게 되면 근시, 난시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노안이 진행될 때 가까이가 많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노안에는 좀 더 취약하다. 그럼 어떻게 수술을 하면 되나요? 그러면 눈의 상태, 나이에 따라서 수술 방법들이 좀 추천이 됩니다. 먼저 40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40대는 노안으로 치면 초기인데 보통 30대 후반부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술은 이때는 라식, 라섹, 스마일, 렌즈 삽입술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도수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시 정시를 다 완전히 없애서 시력을 1.0 이상으로 만들게 되면 가까이 볼 때 너무 불편해집니다. 45세부터 많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약간의 근시가 남은 경우에는 근거리 시력을 도와줘서 노안 증상에 오히려 편리함을 제공해 주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목표 시력을 너무 뭐 1.1, 1.5 완벽한 시력을 추구하지 않고 약간의 근시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수술했을 때 멀리도 웬만큼 보이면서 가까이도 같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생기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러면 둘 다 만약에 뭐 시력을 0.7로 잡는다. 그럼 멀리 볼 때 좀 불편하잖아요. 운전을 하거나 뭐 PT를 듣거나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모노비전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처럼 눈도 주로 쓰는 눈이 있어서 우세아는 멀리 잘 보이도록 근시를 최대한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비우세아는 가까이도 같이 보이도록 근시를 조금 남겨놓는 방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그림인데 왼쪽 그림이 이제 도미넌트 주시 아니라서 이때부터는 멀리서부터 자기의 조절력으로 중간거리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나이 대 환자분에서 한쪽 눈을 약간 멀리가 덜 보이게 근시를 유발하는 쪽으로 세팅하게 되면 반대쪽 눈으로 중간거리나 근거리를 같이 볼 수 있어서 결국엔 두 눈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노안이 있을 땐 그런 방식의 수술들을 많이 하고요. 최근에 ICL 아까 말씀드린 가장 이제 그 안전하다고 정평이 난 렌즈 삽입 수술에서 노안 교정 버전이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우리 백내장 인공수정체로 비유를 들면 약간 그 연속 초점 렌즈의 기능을 갖고 있는 렌즈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시가 있거나 할 때 근시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노안에 대한 보완 기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막 출시해서 국내에 몇 병원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저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ICL의 안정성이 워낙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백내장이 결국은 우리가 뭐 50대 중반, 후반, 60대 되면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주 편한 시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리고 그때 만약에 이 렌즈가 필요 없어진다. 그러면 깔끔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고 편리하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장점으로서 이 렌즈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CL을 또 최근에 수술한 영상을 저희가 이제 밖에서 좀 찍었고요. ICL 수술은 레이저로 다 하는 수술이 아니라 다 이제 그 수술자 의사가 손으로 100% 하는 수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의 숙련도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렌즈를 이제 삽입할 렌즈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절개를 이렇게 합니다. 보통 다른 병원들은 수술할 때 절개를 한 2군데 3군데 정도 내서 렌즈를 위치시킬 때 도움을 많이 받는데,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최소 절개 하나로 수술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가장 각막을 전공한 의사로서 각막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항상 저희 수술들은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수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삽입하고 눈 안의 공간, 저희가 선모체 고랑이라는 공간에 렌즈의 가장자리를 다 이제 넣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하게 되면 수술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도 특별히 아프지 않고 수술이 마무리되고, 한쪽 눈 수술하는 순수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수술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력이 잘 보이고 아프지 않아서 회복이 많이 빠른 수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이 50대 중반부터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노안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백내장이 실제로 시작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대 중반 이후로 시력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노안의 진행 정도와 백내장의 시작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백내장이 있어서 눈동자가 이렇게 뿌였던 수정체가 흐려져 있는 거고요. 백내장 수술을 하고 수정체가 이렇게 깨끗해져 있는 실제 환자분의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백내장 수술은 눈 안에 수정체가 이렇게 뿌옇게 된 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그 빈 공간을 인공 수정체를 넣어줘서, 이거는 이제 영구적이기 때문에 평생 시력 변화 없이 쓸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됩니다. 렌즈가 계속 기술이 엄청 발전을 해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보통 렌즈라는 게 빛을 통과시키면 초점이 하나에 맺게 되죠. 그게 이제 단초점 렌즈인데, 가운데 보시면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초점이 2개 맺게 되죠.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맺는 원리를 이중 초점, 그 다음에 맨 밑에 초점이 하나긴 하나인데 좀 길게 맺잖아요. 이런 식의 초점을 연속 초점이라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광학 원리들을 이용한 렌즈들이 발전하면서 또 백내장 수술만으로 시력 교정과 노안 교정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백내장과 노안 교정은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되는데, 최근에 렌즈 종류가 정말 많아서 단초점부터 뭐 프리미엄 단초점, 연속 초점, 이중 초점, 삼중 초점, 사중 초점,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근거리 시력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연세가 뭐 50대 중반, 60대 이렇게 되면 작은 글씨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돋보기가 꼭 필요한데, 이 백내장으로 다초점 렌즈 등을 이용해서 노안 교정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다시 위에 큰 글씨만 보시던 분들이 작은 글씨까지 보게 돼서 다시 책이나 신문, 핸드폰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식으로 시력 회복을 하게 됩니다. 효과도 이제 반영구적이고 시력 변화도 이후에 매우 적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우리가 노안이 불편한 거는 사실 40대 중반부터인데, 모두 다 이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렌즈가 왼쪽이 단초점부터 오른쪽에 복잡한 구조의 다초점까지 봤을 때, 밑에 보시면 구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복잡해지고, 야간에 빛 번짐 같은 증상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연세가 드시면 항반 기능이 약해지거나 녹내장이 안 좋거나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거나 눈에 다른 이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도 관용성이 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안 교정을 하고 싶다 그래도 모두가 다초점을 저희가 추천드리거나 그러진 않고, 눈의 상태에 따라서 맞춰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야간에 빛 번짐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맨 왼쪽이 단초점이라면 이 연속 초점이 2번째, 삼중 초점 중에 좀 최신에 나온 게 이제 3번째, 과거에 빛 번짐이 좀 많았던 렌즈들이 이제 4번째로, 빛 번짐이 이제 렌즈의 광학 원리와 발전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마치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우리가 야간에 운전할 때 빛 번짐이 이렇게 너무 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렌즈의 특성들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불편함은 적으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안 교정을 하는 백내장 수술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 라식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완벽하게 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차도 최대한 적게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정확한 계측과 정밀한 수술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눈에 황반이 이상이 있거나 시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난시가 좀 많거나 각막이 고위수차라고 하는 불규칙함만 심하거나 안구건조증조차 심해도 이게 수술 이후에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최소화하고
수술 전에 꼼꼼히 체크를 해서 어떤 방법이 나한테 가장 맞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력이 다시 나빠진 분들이 있죠. 재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다양한 방법들이 다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력과 나이를 고려해야 되고 또 노안이 보통 예를 들어서 뭐 30살에 라식을 했는데 다시 시력이 나빠졌는데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이면 멀리만 잘 보이려고 생각하고 재수술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지금 노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나이이기 때문에 멀리가 완벽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덜 보이는 게 오히려 가까이 생활할 땐 훨씬 도움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재수술을 안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를 들어 시력이 0.5로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한쪽만 수술을 해서 1.0으로 만들어도 그 재수술을 해서 1.0이 된 쪽은 멀리가 잘 보이고 재수술을 안 해서 근시가 좀 남아있는 쪽은 근거리가 잘 보여서 결국 안경 안 쓰고 생활이 또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들 환자분들마다 다른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쿠키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저는 77년생이고 만 나이로 47세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는 49세라서 곧 50을 앞두고 있고요. 난시가 엄청나게 심했던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제 굴절 결과를 보시면 이건 뭐냐면 플러스 1이라는 건 원시가 좀 있고요. 오른쪽 눈에 중간에 마이너스 375라는 건 난시가 심한 겁니다. 그리고 난시라는 건 방향, 축이 있기 때문에 180도 방향이라는 축을 갖고 있었고 여기 이제 제가 40대 초, 중 계속 지나가면서 원시가 좀씩 올라가는 경향이 보였고 노안이 또 계속 생기니까 일하고 뭐 핸드폰 보고 책 보고 할 때 너무 불편해가지고 수술을 결심하게 됩니다. 저의 각막 지형도 검사인데요. 이 난시가 심한 사람들은 이 각막의 기울기가 가로 세로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세로가 매우 가파르고 가로가 완만한, 즉 계란이 옆으로 누워 있는 것 같은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심한 난시를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하는 영상인데 어느 날 큰 맘 먹고 수술을 했고요. 저희 병원의 이제 장비와 저희 의료진들, 저희 검안팀이 실제 도수를 측정해주고 제가 제 눈에 수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황종욱 원장님께 수술을 부탁을 했습니다. 원장님은 이 부분을 이 부분의 경험이 가장 많은 건 이제 저라서 제가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수술을 레이저를 눈 안에 끼우고 수술을 준비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레이저 화면에 나온 대로 수술이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누워 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반대쪽 눈, 제가 레이저를 끼우지 않은 반대쪽 눈에 끼워서 원장님 이렇게 수술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바로 하시죠라고 저도 좀 불편하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반대쪽 눈에 보여주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저가 지나갔고 잘 보면 밑에 하얀 선이 보이죠? 이렇게 빗금을 긋는 레이저로 이렇게 칼집을 내듯이 선을 그어서 난시만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커플링 효과라고 해서 난시가 줄어들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술 직후에 바로 검사를 해서 안경을 맞춰요. 저는 이제 난시를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수술로는 난시를 한 2 정도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적이 난시를 2로 줄이고 그것이 커플링 효과로서 원시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노안에 좀 편리하게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여서 수술 직후에 이렇게 웃으면서 검사하고 안경을 맞추러 퇴근하는 저의 웃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수술 전에 원시가 있고 난시가 이제 심했던 게 수술 직후에 아까 이제 웃으면서 제가 받아갔던 거기 보시면 원시가 없어진 거 플러스 1이 플라노 0으로 바뀐 거고요. 난시가 이제 375였던 난시가 한 2 정도로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였던 게 마이너스 1로 근시가 생기죠. 이게 이제 커플링 이펙트인데 이게 이제 그 원시보다는 정시나 근시가 근거리 볼 때 좋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제가 노안을 좀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로 이제 2년이 흘렀는데 오른쪽 결과 보시면 실제로 그 수술 직후 결과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0.25 정도는 그냥 자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막 지형들 보시면 왼쪽 아래쪽이 제가 수술 전에
이렇게 세로 가로에 비대칭이 심했던 제 각막 모양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그게 많이 펴져 가지고 세로 가로가 이제 거의 없어졌죠. 난시가 이 네모칸 보시면 왼쪽에는 3.8 정도 있었던 난시가 오른쪽엔 1.7, 1.5 정도로 난시가 매우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이제 고객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이제 처음에 접수를 이렇게 해드리고요. 등록을 하고 뭐 신분증 등을 통해서 고객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은 원장님 진료를 먼저 봅니다. 어떤 강남이나 다른 데 가보면 상담을 먼저 해서 모든 결정을 다 짓고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6개월 있다 할 수도 있고 1년을 더 보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결정을 다 짓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의사가 보나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이미 수술하려고 마음 먹고 시스템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진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수술을 이제 확실히 하자. 수술을 지금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정밀 검사를 합니다. 저희 병원은 조절마비 굴절 검사라고 그래서 눈동자의 그 모양체 근육을 다 풀어줘서 실제 이 사람의 시력을 찾아주는 정밀 검사를 무조건 하고요. 그걸 하게 되면 3일 정도 약간 산동 효과가 있어서 수술을 바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거의 95% 이상 이 수술을 검사를 하고 수술을 당일날 하지 않고 대부분 일정을 잡아서 천천하게 수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당일날 검사하고 수술하고 집에 가고 그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하는 이런 병원들은 그냥 수술을 빨리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지 오차를 줄여서 정밀한 수술을 하려고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병원은 정밀 검사를 항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상담을 해서 구체적인 주의사항이나 뭐 재반 뭐 수술 전후의 관리, 안약을 미리 넣는 것도 좋거든요. 안약을 언제부터 넣으시고 수술 이후에는 뭘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수술 날짜가 되면 시력 교정 수술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이제 귀가를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되게 많아서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력 교정 수술은 나이가 되게 또 중요하죠. 보통 의학적으로 18세부터는 가능하지만 시력이 멈춘 것을 확인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대충 한 8, 90%의 사람들은 18세에 멈추지만 요새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19세, 20세 이럴 때도 조금 더 눈이 나빠지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병원 오시는 분들도 기존에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기록이 있으시면 비교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렇지 않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기존의 검사 기록이나 아니면 그 쓰고 있던 안경, 뭐 작년 안경, 재작년 안경 이런 걸 가져오시면 그 당시에 시력 검사 결과가 거기 안경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시력이 멈췄는지 아직도 안 멈췄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시면 좋고 저희가 어제 오늘도 시력이 아직 멈추지 않아서 20살인데도 시력이 아직 멈추지 않아서 다음 여름방학에 한 번 더 보자라고 하고 수술을 미룬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당일날 검사하고 수술하는 방식보다는 예약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수술은 한 번 하면 평생 할 거지 우리가 뭐 나중에 또 나빠진다고 또 수술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차를 최소한으로 해서 나중에 후회 없는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약된 형태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수술이 너무나 뭐 빨리 하고 많이 한다고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공장형 안과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시력의 교정 수술은 환자분들의 나이와 또 시력 상태, 또 눈의 구조, 뭐 각막 두께나 눈의 공간 여러 가지가 중요한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 추천되는 수술 방법이 다르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꼼꼼하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라섹을 할지, 라식을 할지, 스마일 라식을 할지, 렌즈 삽입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클리어는 스마일 라식의 업데이트 버전이라 또 난시를 더 정밀하게 교정하고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안내 렌즈 삽입 수술은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수술을 잘했을 때 매우 좋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꼭 그 경험이 많은 전문의랑 상의하셔서 수술을 상담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30대 중후반부터는 다가올 노안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38살 환자분이 뭐 라식을 하러 오셨다 했을 때 저는 이분은 아직 노안을 본격적으로 느끼지 못하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5년 뒤, 7년 뒤에는 노안이 반드시 시작됩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걸 대비해서 참고로 저희 아내가 35살에 라섹을 했는데 그때 노안 대비를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저랑 동갑이라 40대 중후반이잖아요. 책 볼 때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노안을 대비 안 한 거를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고 그런 경험을 저희 환자분들께는 제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30대 뭐 중반 후반부터는 노안이 올 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50대 이상부터는 백내장의 시작 여부와 진행 여부를 꼼꼼히 봐서 같이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한 번 하는 시력 교정 수술인데 좋은 데서 하셔야겠죠. 제 생각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철학이나 장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의 장점인데 수술은 수익을 우선하는 곳보다는 바른 철학을 지켜가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수술하려고 병원에 갔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수술을 안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내지는 바로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6개월,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고민해보자라는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하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뭐 그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병원들이 이제 생기고 없어지고 옮겨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해요. 과거에 우리가 뭐 2000년 전후 이렇게 라식하셨던 분들이 지금 불편해서 다시 자기가 수술한 병원을 알아봤을 때 이미 병원이 없어져서 폐업하고 그래서 자기 기록도 찾을 수 없고 이런 분들이 태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결국은 병원을 병원으로서 유지하지 않고 어떤 비즈니스로 병원을 개원하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졌을 때 병원을 폐업하거나 옮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뭐 의사들 간에 뭐 다툼이 생겨서 막 쪼개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병원은 결국은 우리가 수술을 지금 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내가 불편할 때 찾아가면 나의 기록이 있고 나를 치료해준 의사가 있고 의료진들이 있는 병원들이 훨씬 좋은 병원이죠. 그래서 평생 다닐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병원의 철학 중에 하나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저는 그동안 예전에 전문의가 된 2008년, 7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CCTV가 없는 곳에서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렇고 그다음에 수술하는 영상들도 장비가 영상이 녹화가 되는 그런 수술이면 거의 95% 100%다 영상이 다 녹화가 돼 있는 병원에서만 수술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근무하던 대학병원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어디 뭐 무슨 정전이 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저희 병원은 UPS라고 해서 몇 시간 정도 수술 장비들이 그 전력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장비들을 비상 전력 장치가 다 완비돼 있거든요. 처음 개원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상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투자를 꾸준히 해온 곳과 그냥 겉에서 보기에만 번지르르 하고 뭐 광고만 많이 하는 것들은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환자분들이 알고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자들이 추천하는 곳 내부자들이 이 내부자들은 아니고요. 이게 뭐 이 업계를 잘 알고 학계를 잘 아는 이제 그 주변의 동료와 의료진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병원들이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은 의사 선생님들 본인도 많이들 와서 수술 받으시고 가족분들이 다 수술 진료를 맡기는 병원으로 유명한 병원이라서 이런 병원을 잘 찾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행복한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으셔서 뭐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하고 하실 때 구성원들의 뭐 응대라든가 표정 말투, 매너 이런 부분들에서 병원의 분위기나 또 병원에 대한 어떤 신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병원은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안과, 좋은 병원은 이런 기준들인 것 같아요. 오늘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조금 더 나온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을 맞췄는데 착용하는 순간 어지럽고 불편했습니다. 적응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우리가 보통 근시 안경 같은 경우보다 특히 난시가 있는 안경은 난시의 도수가 바뀔 때 조금 난시가 올라가거나 좀 늘어나거나 할 때 처음에 좀 어지러운 느낌을 받고요. 꾸준히 착용하면 1주, 2주에 걸쳐서 대부분 적응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너무 과격하구나.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이거에 대한 적응도 잘하고요. 연세가 있으실수록 조금 적응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며칠 더 노력을 해보시고 계속 힘들 때는 안경을 맞춰준 안경점이나 또 처방해준 안과에서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면 계속 적응하시면 결국은 괜찮으실 겁니다가 있고 너무 힘드시면 조금 도수를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덜 보이게 맞추겠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좀 노력해보시면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건조증이 심한데 시력 교정술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까 이제 강의 내용 중에 보면 건조증에 대한 유발 정도가 수술마다 다릅니다. 건조증을 유발을 가장 안 하는 수술은 렌즈 삽입 수술이고요. 그 다음이 스마일, 그 다음 라섹, 그 다음 라식이에요. 그래서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그런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정할 때 잘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 삽입 수술을 고민을 하는데 앞으로 노안이 올 걸 생각해서 한쪽만 교정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모노비전이라고 그 노안 교정할 때 우리가 이제 두 눈 다 1.0 이상이 보이게 되면 근시 난시가 다 없어지게 되면 40세 넘어서면서 이제 가까이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갈수록 심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쪽은 멀리가 잘 보이게 교정을 다 하고 한쪽은 약간의 근시 난시를 남겨놓는 방식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모노비전이라는 원리의 이제 노안 교정인 노안 대비인데 둘 다 마이너스 5인 사람은 어차피 한쪽만 수술하고 한쪽은 마이너스 5를 남겨두면 짝짝이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런 상태는 안경도 낄 수 없고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수술할 때는 두 눈을 다 수술해서 다만 한쪽은 시력을 1.0으로 한쪽은 근시를 약간 남겨서 0.78 정도의 시력으로 낮춰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고 한쪽이 근시가 조금밖에 없어서 뭐 시력으로 치면 0.7에서 뭐 0.45 사이다. 이러면 한쪽만 수술해서 한쪽만 1.0이 되고 안 한쪽은 그 시력을 유지했을 때 결국 그쪽 눈이 가까이를 보고 수술한 눈이 멀리만 보게 돼서 두 눈으로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모노비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 눈 다 수술 안 하고 한 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부담, 뭐 비용이나 리스크, 뭐 부작용 이런 것들도 다 반으로 줄잖아요. 그런 것도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근시 난시가 다 조금 있는 분들이 시력 교정 수술을 고려할 때는 한쪽만 수술하는 것도 노안 대비했을 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근시 마이너스 8이시고 시력 교정 수술을 고민 중인데 도수가 낮으면 렌즈 삽입해야 되나요? 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라식 라섹이 이런 경우에 이제 각막이 두꺼우면 라식 라섹 스마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막이 얇게 되면 라식 스마일은 이제 못하게 되고 라섹만 가능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결국 도수가 높을 때 라섹을 하면 시력 교정은 되는데 건조증이 심해지거나 빛번짐이 생기거나 뭐 다시 눈이 나빠지는 퇴행 현상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생길 확률이 높아서 렌즈 삽입을 더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렌즈 삽입은 도수가 높아도 부작용이 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라식 라섹 대비 장점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하실 수 있고 노안 ICL이 궁금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눈에 많이 나쁘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요거는 정확하게 그게 뭐 연세나 그런 것들 고려해서 ICL이 원래 좀 비싼 수술이죠. 비싼 수술이라서 그거는 정확한 눈 상태, 시력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과 동갑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안 교정의 멀티포칼
컨택트 렌즈, 안경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 저랑 동갑이면 아직 40대 후반이잖아요. 옛날 나이로 내년이면 이제 50인데 아직 만 나이로는 40대 후반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아직은 백내장이 없는 분이라면 멀티포컬 백내장 인공성체를 하기엔 좀 빠른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연령대 환자분들이 오실 때는 아직은 백내장 수술은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다른 이런 방법들 통해서 조금 좀 편함 좀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 백내장이 실제로 생기면 수술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서 결국 지금은 안경과 컨택트 렌즈 아니면 너무 뭐 그 시력 자체가 안 좋아서 불편할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렌즈 삽입 수술 이런 걸 통해서도 시간을 좀 버는 동안 불편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해주신 질문도 거의 다 소화를 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센트럴 서울안과에서 다양한 안질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댓글 링크에도 저희가 올려놨는데 닥터스 TV라고 하고요. 거기에 보시면 눈의 어떤 질환과 건강 정보, 여러 가지 치료나 수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으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녹내장 TV라고 해서 녹내장 채널도 따로 있어서 혹시 녹내장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한 분들은 거기를 또 참고하셔서 유튜브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들으시면서 좀 많이 궁금한 것들이 풀리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 저희 응원해 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일단 3월 달에 제가 백내장에 대한 거의 모든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는 같은 형태의 그 중앙헬스 라이브 그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도 재밌게 와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